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율로 들어가자고요. 세율 312페이지 세율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기본 과정이니까 세율의 세율 2에 배운다고 2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요. 세율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312쪽 1호 자산만 알면 돼. 알아들었어요? 이게 돼야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1호 자산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그럼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과세표준의 몇 프로를 뺏어간다? 70%. 미등기는 70%예요. 과세표준이 1억이면 7천만 원이라고요. 세금이. 일명 미쳤다 70%, 미치겠다 70%, 미쳤쳤어서. 자, 다음 두 번째는 밟아요. 이제 등기되고 팔죠. 등기되고 팔았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은 등기된 거야. 등기됐을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1년 미만은 절반을 뺏어가 50%.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40%를 뺏어가고 2년 이상일 때는 누진세율로 뺏어갑니다. 6에서 최대 몇 프로? 40%.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6단계입니다. 오른쪽 누진세율 있잖아요.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0.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오른쪽 1200만원까지 해당하면 몇 프로? 6%. 그 다음 띄고 5억원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까지 뺏어간다? 40%까지. 6에서 40이에요. 좌우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조심해야 돼요. 별도 규정이에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가지 않는다고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년 미만은 몇 프로를 뺏어간다? 40. 1년 이상일 때가 초과 누진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50이 없다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에 들어가면 40%예요. 1년 이상에 들어가면 뭐다? 6에서 40. 그래서 주택은 50%가 없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자산은 등기 안 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하니까 언제나 뭘로만 간다?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6에서 뭐다? 40%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언제나 뭐다? 6에서 40으로 간다고요. 그럼 상가나 토지를 팔았을 때는 최저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돼요. 상가나 땅은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덜 나오겠죠? 6에서 40이니까 집을 팔 때는 최저 몇 년 보유해야 돼? 1년 이상.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요. 이거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요. 50%면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40%면 4천만 원.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해 보세요. 오른쪽 표보.
누진세율로 한번 펴보고 계산해 보라고요. 과세표준이 1억일 때. 그럼 일단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봐야죠. 몇 단계에 들어가요? 4단계에 들어가잖아. 그럼 4번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이 8,800만원까지는 계산돼 있잖아. 1,590만원. 계산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8,800만원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얼마 계산돼서 내려왔어요? 1,590만원. 계산됐다는 거야, 3번. 그럼 1억에서 88을 빼면 얼마만 계산하면 돼? 1200. 세율이 4단계니까 몇 프로예요? 35%. 그럼 이거 더해서 계산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1200만원 35%. 420만원 나오나요? 그럼 합치면 얼마가 나와? 201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누진세율이라고요. 2010만원. 그래서 누진세율이 덜 나오는 거예요. 40%면 4천만원, 50%면 5천만원. 결국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덜 나온다고요. 잠깐 이 계산은 못하더라도 누진세율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4번. 다 구간별로 계산하잖아. 4번. 4번 계산하면 다 세금이 나오죠? 나와서 다 더한 게 얼마다? 2010만원이라고요.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거나 이거나. 또 헤맨다. 괜히 했네. 잠깐 누진세율은 뭐 계산만, 아직도 누진세율이 뭔지 몰라. 잠깐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이해만 하시고 계산은 절대로 안 나온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자, 항상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 따져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박스. 자, 박스 1번 2번은 별 표시해야 돼요. 자, 상속받았다. 취득일이 언제다? 피상속인의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따진다. 원래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개시일. 근데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일단은 통과해놓고 2번. 이거 아까 배웠죠? 이거 무슨 과세? 2월 과세. 보유기간 늘려줘요. 2월 과세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수중자 하면 안 돼요.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2번은 기억나죠?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1번만 이해하면 돼요. 3번은 출제 안 되는 거고. 자, 부가 사망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다고요.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1년 6월 보유하다가 사망했다고요. 사망.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있어. 상가를 갖고 있다가 사망했다. 그럼 이제 자가 상속을 받죠? 자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결국 양도했다는 거죠? 양도했다. 그럼 이 자녀는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했다고요. 이렇게. 부모님은 1년 6월 보유하다 사망했고 자는 6개월 보유하다가 팔아먹었다고요. 그럼 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1년 6개월이다, 2년이다. 보유기간은 여기에서부터 뭐다? 여기까지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6개월로 가면 바로 몇 프로 뺏어가? 상가니까 1년 미만이잖아. 이렇게 뺏어간다. 상속인데
부득이하게 받은 거죠. 상속.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이 된다고요. 뭐를 물어볼 때만 세율 절반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합쳐서 2년이죠. 그럼 2년 이상이니까 이렇게 안 가고 몇 프로로 간다. 6에서 40%로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2년 상가를 2년 보유하다 팔면은 세율이 뭐야? 6에서 38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상속받았는데 절반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세율을 물어볼 때는 여기서부터 따져. 이자를 뭐라 그럽니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잖아. 피. 뭐를 물어볼 때만 피가 붙는다. 세율. 그래서 쌍피가 아니라 세피야. 세피. 자관 상속 엔드 세율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나머지는 그냥 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래서 피를 꼭 확인하자.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이제 미등기 315조. 미등기네.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과세 대상에서 등기가 가능한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나머지는 등기 자산이 아니에요. 나왔잖아, 꼭대기. 토지건물 등기할 수 있죠? 이용권리도 등기할 수 있죠? 이용권리가 몇 개 있어요? 이용권리가 기억날래. 그러니까 양도세를 자르려면 과세 대상을 정리 못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용권리 3개 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취득권리는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용권리가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된다. 그래서 양도세 첫걸음은 뭐다?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하자. 그럼 이제 미등기로 팔면 투기꾼이잖아요. 그죠? 투기꾼이야.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뭐를 준다? 불이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세제상 불이익. 1번 뭐를 배제한다?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줘. 2번 아까 배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 안 해줘. 그리고 250만원도 받을 수 없다. 둘 다 안 해줘요. 그리고 4번 과세표준은 가장 높은 세율 중과세율 몇 프로? 70%. 그리고 4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왔네. 추계결정할 때는 계산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되면 아까 몇 프로 배웠어? 3%. 이거는 미등기로 팔았죠? 불이익을 주면서 0.3%만 적용합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3은 퍼센트로 몇 프로예요? 0.3. 뒤에는 출제한대요. 등기되면 3%, 100분의 3. 미등기로 팔면 계산공제율은 0.3% 해준다고요. 불이익을 주면서. 자, 그 다음 3번. 미등기로 팔았지만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즉 괄호가 뭐다? 등기된 걸로 본다. 의제. 괄호가 미등기로 팔았지만 등기된 걸로 본다. 불이익을 안 준다는 뜻이죠? 그럼 1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재산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매야. 분양권을 전매했잖아요. 그래도 분양권은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도 분양권 전매는 뭐다? 등기하고 싶어도 못한다. 불가능한 자산이라고요. 불이익을 안 줘요. 70% 적용을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얘가 뭐다?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는 거야.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럼 소송 중에 있으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1번은 왜 불가능해?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2번은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래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불이익을 안 준다. 요건이 충족되면 장기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비과세도 그냥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농지 나왔잖아. 교환분합. 그 다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격농지. 농지를 사고 파는 대토. 그럼 농지가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농지 세 가지잖아. 그래서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감면해주고 비과세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 시골에 많지 않아요? 시골에 할아버지 농지를 사망하죠. 할아버지가. 그리고 자녀가 받아서 농사 짓잖아. 농사 짓다가 미등기로 팔더라도 뭐다? 불이익을 안 준다고요. 8년 이상 작용하면 양도세를 깎아주죠. 그런 식으로. 시골 사람들은 그냥 이어서 받잖아요. 등기 안 하고. 우리 집이 이거야. 할아버지가 땅이 많았어. 작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 시골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살 꼬셔갖고 그 땅을 다 팔았어. 80년도에. 80년도 초반에. 그리고 주식 투자했어. 절당 망했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싫어해. 특히 우리 집 사람이 싫어해. 다 죽였잖아. 작은 아버지까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책임의식이 있어.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잖아. 저 돈 좀 달라고. 쫄딱 망했잖아. 쫄딱 망해.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니까 뭐 하세요 하니까 작은 아버지 돈 일부라도 갚으려고 경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랑하더라고. 경비 반장한다고. 그래갖고 20만 원인가 더 받는데 자관 책임의식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일부 갚았어. 그리고 제가 임대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저기 그 경기도 가면 중동이라는 데 있어. 그거 5년 살다 딱 하면 1억 이상 벌 수 있어. 내가 그거 하나 소개시켜줬어. 불쌍해서. 5년 살다 1억 3천만 원 벌고 지금 의정부로 갔어요. 내 마지막 효도를 해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몰라. 그러나 핏줄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와이프 앞에는 좋은 얘기하면 안 돼. 나쁜 얘기만 해줘야 와이프가 좋아해. 가끔 가다 물어봐. 당신 아버님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일부러 화내버려. 그러면 수도패. 거기서 칭찬했다. 이사 갔다. 그러면 내통하는 걸로 알고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한번 밥 해주는데 그것도 몸포도 넘어가. 차관 여자는 작은 거에 열받고 말 조심해야 돼. 특히 배우자끼리 조심해야 돼. 잠깐 잘못된 거는 눈 감을 때까지 기억하고 죽어. 근데 치매 걸리면 다 까먹어요.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여자는 잘못된 거는 끝까지 가슴 속에 넣고 눈을 감는데요. 자, 그 다음 야, 남자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가 돼버렸어요. 자, 315쪽. 자, 이번에는 4번이네요. 그죠?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는 뜻이에요. 집이 하나인데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죠? 근데 뭐예요? 등기를 안 했잖아. 그러면 과세예요. 근데 이 지문은 뭐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무허가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등기된 걸로 봐준다. 그래서 2년 보유했다면 불이익을 안 주고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상속. 상속받고 팔았죠? 미등기로 팔았잖아. 누구에게 팔았다는 거야? 이거 수용당했다는 뜻이야. 법률이.
수용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미등기로 넘겼죠? 미등기로 넘기더라도 미등기로 안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는 미등기로 안 봐요. 그러나 옆집 할머니에게 미등기로 넘기면 바로 미등기 불이익을 줘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홀라당 넘기지 마세요. 지금 1번, 2번, 4번 유주로 출제가 나옵니다. 1번, 2번, 4번. 공통사항은 뭐다? 불가능이 나오면 불이익을 안 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다 정상대로 계산합니다. 불가능 1번 2번 몇 번이라고요? 4번.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이제 잘 넘어가네. 320페이지 320페이지로 가자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돼.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5월 다음 주에 비과세 할 거예요. 자, 쭉 일단 흐름을 일단은 잡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고요. 그래서 342쪽 신고와 납부 나와 있네. 342페이지. 그래서 2차 과목은 공시를 잘해야 돼요. 공시법 열심히 하라고요. 2차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공시예요. 그래서 공시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2차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공시. 몇 문제예요? 몇 문제? 24문제. 몇 개 맞추면 된다? 12개. 반타작 하면 되는 거야. 세법에서 조금 더 맞추면 돼요. 공시는 12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공시를 잘하자. 공시 정신없으면 2차 전체가 정신없는 거예요. 지적법 12개잖아. 열심히 해서 한 10개 맞고 등기는 안 하더라도 찍어서 같은 번호 찍으면 2개 맞고 끝났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공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시는 최선을 다하자. 그럼 최선을 다하면 최소 서너 개 맞춰요. 그래서 12개 정도 평균적으로 맞는다고요. 지적법과 공관법과 합쳐서. 그 세법을 14개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월 말까지 반드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단계가. 기출문제 정리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전국 공통입니다. 기출문제를 6개 딱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기출문제가 있어요. 막 무작위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전의 특징은 또 뭔지 알아요? 결석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아. 결석자가. 제가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결석자가 거의 없어. 성격이 급해갖고. 씩씩거리며 벌써 학원에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 일찍 일어나서 성격 급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대구였구나. 월요일 날이 부산이었고 내가 오늘 4일째 집을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 오늘 밤에 들어가지 이제? 자,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그럼 1번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잘 들어요. 거주자가 팔았느냐 비거주자가 팔았느냐에 따라 더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해야 돼.
단 주의하자.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박스가 그 얘기잖아요. 그럼 거주자의 정의가 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러면 시커먼스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예요. 단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아서 과로 국외 거를 팔면은 뭐가 꼭 붙어야 돼? 5년.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요. 저건 국외가 붙으면 양도세 풀 때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 범위. 자,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국외 거를 팔아도 구분 없이 과세합니다.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 자, 그 다음 B자가 붙었네. 비거주자가 누구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비거주자는 오른쪽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와? 여기 봐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만. 왜 없어요?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가 몰라. 아프리카 애들이 아프리카 땅 사고 파는 걸 우리가 일일이 가서 조사할 수 없잖아. 우리가 모르지. 그래서 국외가 거주자가 팔 때는 5년이 붙어야 돼. 비거주자가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우리가 몰라. 이러니까 어떤 분이 왜 모르냐? 모르니까 모르지. 좌우간 요즘은 참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중국 놈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 놈이 지금 우리는 미국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그러고 좌우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누가 되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가 돼야 무시를 안 당하고. 북한 놈은 우리를 갖고 놀잖아 지금. 지금 정은이하고 트럼프는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끝나서 누가 되든 인정을 하고 하나로 뭉쳐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 녀석들이 무시를 못해요. 나 나쁜 얘기 안 했죠? 우리도 표가 내 식구인데 네 가지로 다 갈렸어. 우리 막내는 심상정이 편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그다음 나머지 3명은 다 달라. 그래도 우리는 선거해요. 우리 집 사람 요즘 살판 났잖아. 선거 운동원이잖아. 이제 준비하고 있어. 전철역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우리 사람 인기 좋아. 이거 딱 그거 갔다 오면요 살이 5kg 빠져갖고 와. 제발 내 나가는 날은 전철역 앞에 좀 뒤에 있으라 그래. 꼭 앞에서. 내가 뒷문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중요한 건 뭐야?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도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꼭 당을 받고. 내가 물어봤어. 오늘 무슨 당이야? 역시 또 바뀌었어 당이. 철순이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 공부해요. 자 이제 밑에 납세지. 납세지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거주자는 사람 주소 따라다니죠. 양도자의 뭐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항상 국세는 소재지로 가면 안 돼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소가 담당이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2번 비거주자. 비가 붙었네. 그럼 주소가 없지? 주소가 없으니까 결론이 뭐다? 소재지로 갑니다.
사업장 소재지 등등등. 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으므로 주소지관할사무소. 밑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할 수 없이 소재지로 간다는 것.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그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요.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또는 1년에 한 번 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시험장에 가면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예정신고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개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정신고 기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시험은 몇 호자산만 출제가 된다. 1호. 1호야 1호 기타 자산까지. 여기 주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1호 자산.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몇 월? 2개월. 반드시 2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하자? 말일. 말일이 없으면 틀려. 날짜 계산하지 말라 이거죠. 날짜 계산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부터.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4월 19일이 뭐다? 양도일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4월 19일이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그럼 말일부터 따지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6월 30일. 항상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말일. 그럼 말일이 언제야? 4월 30일이잖아. 이렇게 돼. 여기다 2만 더하면 답이라고요. 답은 말일. 5월 19일, 6월 19일 하면 안 돼요.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 자, 그 다음 니은은. 니은이 많이 출제돼요. 이거 니은이. 두꺼운 글씨.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밑줄 그어 전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전에 대금 청산을 했다. 그럴 때는 말일부터 2개월이 돼.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허가일. 토지, 그냥 토지가 아니에요. 허가받고 파는 토지. 그럼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5월 19일 날 떨어졌다.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다는 거죠? 허가받기 전에. 그럼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뭐다? 무효.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5월 19일부터 말일부터니까 언제까지 양도세를 내야 된다? 2만 더하고 답은 말일.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죠. 허가가 나야 거래가 돼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또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허전해요잖아. 전자가 들어가면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하니까 우리는 공부만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울증이 없었어. 우울증이 없었다고. 허전할 데가 없었어. 처자저 자식 먹이려고, 그죠? 간추리 출신들은 엄마 아빠가 다 바빴잖아. 옛날 시골 출신들.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초등학교 딱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있잖아. 그죠? 아빠라고는 안 해. 어머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들은 훌륭한 어머니들이야. 우울증도 안 걸리고 젖도 맡기잖아. 5살 6살 때까지 먹여주고. 얼마나 좋았어 부모님이. 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주식은 출제 제외. 항상 주식은 분기별로 따지고 참고. 근데 3번이 개정법이에요.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개정법. 한번 읽어봐요. 부담부증이요. 시작. 자, 우리 부담부증이 배웠죠? 채무는 양도로 보잖아.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양도로 보죠.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해는 중요한 거는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이내 3개월 1년 1개월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뭐다? 2개월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잔금이 끝나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로 본다. 양도세 신고할 때는 2개월이 아니라 말일부터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법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4번. 양도차 이겼거나 양도차 손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를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손해났어. 안 하면 정부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정부 마음대로 계산하겠죠? 세금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정부가 알아야 되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붙여서 불이익을 줘버린다고요. 넘어가죠. 자, 344쪽. 양괄호 2번. 뭐를 신고합니까? 산출세. 이거를 여기 보세요. 자, 신고서에 이 과정을 다 적는 거예요. 신고서에 이 과정을 다 적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은 이거를 다 적으려면 너무 길잖아. 간단하게 여기에서 빼고 곱하면 이거. 그 얘기예요. 꼭대기 양도차익에서 장기 기본공제 세율 곱하면 산출세. 이 과정을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를 생략한 거잖아요.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4번. 제일 밑에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붙여버린다? 산세를 붙인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줘서 10% 빼줘서 이것도 폐지가 됐다. 5년 전에는 이거 양도세 예정신고는 미리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액에서 10% 빼주던 시설이 있어서 이거를 폐지. 이때는 임의규정이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안 하면 이거를 붙여버려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국가에 돈이 없다. 지금 국가 빚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요. 국가 빚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뭐가 이제 폭탄이 될 수 있다. 대출받은 자들 집 사고 이런 자들이 지금 문제에 지금 가계 대출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충분히 국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자, 일단은 자 제일 밑에 보라고요. 양괄호 4번. 제일 밑에 나왔죠?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이거 안 까먹는 거.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 방금 여기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항상 이렇게 구분해야 돼. 제일 잘하는 거. 그래도 오른쪽 나왔다. 무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20, 100분의 20. 부정자가 들어가면 죽여 살려, 죽여, 사형. 그 다음 신고는 했는데 2번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10, 100분의 10. 자간 부정자가 들어가면 몇 프로? 40. 안 까먹는 거. 할 때마다 새롭진 않겠죠. 솔직히 이거는 한 장짜리 벌써 수십 번 봤잖아요. 우리가. 자, 넘어가죠. 그럼 3, 4, 6 꼭대기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부당자가 들어갔다. 부정자가 들어가면 40%. 됐어요? 자, 납부는 따로 계산하죠? 하루하루.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박스의 마지막 줄만 알면 돼.
1일 만분의 얼마? 3. 일명 만세. 만분의 3. 만세야 만세. 자, 오른쪽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확인학습. 자, 언제 잔금 받았어요?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몇 월 며칠? 2월 28일 동그라미. 근데 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5월 30일. 5월 30일. 그럼 이 지문은 여기 보세요. 어떤 지문이에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 2월 28일은 무효. 그럼 허가일이 5월 30일이죠? 더하기 2. 그럼 답이잖아. 더하기 2. 그리고 끝은 말일. 7월 말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확정은 1년에 한 번. 올해 팔았으면 두꺼운 글씨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6월자가 들어가면 안 돼. 5월 한 달이에요. 5월 한 달. 5월 한 달. 원리는 똑같아요.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근데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요. 예정을 성실하게 하면 끝나. 알아들었나요? 엉터리로 하거나 안 했을 때는 확정을 해야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밑에 4번. 밑에 4번.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별 하나 붙여 있죠? 4번.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과로 때문에 그래요. 과로.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야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럴 때는 확정에는 안 붙인다. 2번 부과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뭐다? 예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벌써 뭐가 붙었어? 가산세가 붙어서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예정은 필수사항이에요. 그럼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은 안 붙는다.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중요한 거는 국세는 뭐가 폐지됐어요? 물납. 분할납부만 할 수 있어요. 물납은 폐지. 왜 폐지시켰어요? 물납은 국가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물납 폐지. 물납 폐지. 분할납부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할납부는 뭐다? 500만원 초과가 아니에요. 기준점이 1000초과. 분할납부 500만원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쓰는 거라고요. 요건이 뭐다? 1000만원 초과. 자, 그럼 이제 2번 출제된 게 분할납부 한도액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한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번은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얼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50% 이하의 금액. 이게 2번 출제됐어요. 자, 잘 봐요. 납부할세액이 900만원이다. 납부할세액이 900만원. 2번은 납부할세액이 1900만원. 3번은 납부할세액이 3800만원. 이렇게 가정하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봐요.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이렇게.
이런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900만 원은 할 수 없죠? 항상 1000만 원 초과. 900은 안 돼. 그 다음 1900은 2000 이하에 들어가죠? 2000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1000만 원을 빼고 얼마? 900. 900만 원 분납하잖아요. 그럼 3800은 2000 초과에 들어가죠? 절반을 자르면 답이다. 절반이 얼마요? 1900 이렇게. 지금 계속 2년 연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뭐만 기억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잖아요. 기준점 1000초가. 1000초가에서 얼마까지야? 2000 이하까지 해당되면 2회를 분납하는 거예요. 끝났잖아. 그럼 초과는 절반이고 항상 기준점이 1000초가예요. 1000초가에서 더블 2000까지 그러면 이거를 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이니까 뭐다? 1000 빼고 900. 그럼 이하가 아니라 초과일 때는 무조건 뭐다? 반으로 나누면 답이고. 이거 기준점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암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대뽀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학원마다 꼭 무대뽀 인생이 한두 명 있어. 제가 어제 대구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무슨 보강 수업인데 그 건물이 공사하는 거야. 막 드륵드륵 막 공사하는 거야, 건물주가.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공사하면 안 되잖아. 학원인데 계속 공사하는 거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다? 수업을 중단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는 뭐다?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죠. 꼭 한두 명은. 왜 안 하느냐? 왜 날짜를 이따위로 잡았느냐? 아줌마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무슨 중개업을 하냐고요. 사람은 크게 피해게 안 가면 넓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뭐 얼어 죽을 거라고 그냥 원장 앞에 따져서 뭐 별 얘기를 다 했답니다. 갔는데 참 그런 거 보고 참 무대뽀 인성도 가지가지다. 제가 대구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아줌마들이 나 앞에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봐요. 3번 분할 납부 신청. 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은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예정 신고로 갈 때는 까지. 현찰이니까 10일 전 들어가면 안 돼요. 까지. 확정 신고로 갈 때도 뭐다 까지.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까지. 며칠에 속지 말자. 10일 전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밑에 마지막 부가세. 자, 양도세, 부가세 나와 있죠? 양도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럼 본세는 뭐다? 납부할 세에게는 안 붙어. 감면세. 감면세에게.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어요. 감면세에게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절대 이 지문은 뭐에 속지 말자.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어요. 감면세. 양도세를 1000만 원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죠?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붙여서 내야 된다고요. 뭐에 속지 말자. 납부세 붙으면 다 맞는 지문으로 생각해요. 감면세.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기본 흐름이 끝났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